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후지카와 케이스케의 소설 윈다리아를 원작으로 우에다 아키나리의 우게치 이야기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약속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출세에 눈이 먼 인간의 어리석음과 전쟁에 의한 국가의 몰락, 적대 관계가 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판타지 애니메이션 윈다리아입니다. 본 영상은 윈다리아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북쪽 산의 왕국 파로와 남쪽 바다의 왕국 이사 사이에 위치한 사키 마을. 그곳은 거대한 윈다리아의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으며 특히 사람이 죽으면 붉은 새가 되어 유령선을 타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전설이 존재했고 거기다 그 유령선은 지상의 인간이 선장을 맡아 죽은 영혼들을 회수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그 배의 선장이었던 반보오는 선장직이 농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내 드루이드의 설득에 그 직무를 맡았으나 유령선의 선장은 10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었기에 그는 9년이 흐른 지금도 드루이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합니다. 한편 사키 마을에서 아내인 마린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던 이즈는 언제나처럼 직접 키운 채소와 야채들을 이사 왕국에서 판매하던 중 우연히 이사의 국경선에 설치된 수문이 파로 왕국의 첩자에 의해 만조 시간에 열린 것을 발견하며 바닷물이 이사의 마을 전체를 덮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곧장 성벽으로 달려간 이지는 수문의 도르래에 설치된 타륜을 돌려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그때 이사의 공주 아나스는 수문을 열고 도망치던 파로의 첩자를 붙잡아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사의 여왕이었던 기네비아에게 데려오고 이에 기네비아는 파로의 왕인 란슬로가 국가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노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신하들에게 당장 전쟁을 위한 군대를 결성하도록 명령합니다. アーナス、あなたはイサの後継者であることを忘れていないでしょうね。ええ。ファロのプリンスと交際中だ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が、このようなことになってきた以上、あなたも行動には気をつけてもらわなくては。私とジルはイサとパロを代表して会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わ。私たちはもっと自由です。アーナス、待たせてすまなかった。ちょっと出にくいことが起こってしまって。イサを奪う話に加わっていたから、この前お会いした時あなたは何もおっしゃらなかったわ。俺は何も知らなかったのだ。しかし俺だったらあんなバカなことをするはずがない。イサを海の底へ沈めてしまったら何の利用価値もなくなってしまう。そうだろ。アーナス、バーン。冗談をよせ。さあ返すんだ。欲しかったら奪い返すのね。アーナス。 한편 수몰될 위기였던 이사를 구해낸 이즈는 기네비아가 자신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이사의 왕실에선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러다 파로와 이사의 전쟁 조짐을 듣게 된 그는 두 나라 중 어느 쪽을 지지할지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과 달리 전쟁을 계기로 큰 공을 세워 영웅이 될 생각에 부풀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매번 꿈같은 소리를 늘어놓는다는 등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몹시 기분이 상한 이지는 마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찾아온 파로의 대신 카이를 만나게 되며 그에게서 파로 왕국의 전쟁 협력 부탁과 함께 소형 비행선을 선물받게 되고 이에 그 비행선을 몰고 집으로 돌아간 이지는 이사 왕국에서도 자신에게 전쟁 협력을 요청했음을 알게 되지만 그들이 선물로 가져온 싸구려 장신구를 통해 이사가 수문을 막아줬던 공을 무시한 것은 물론 자신을 가난한 장사꾼이란 이유로 얕잡아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파로 왕국에 협력하기로 결심한 이지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강한 만류에도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마리는 그에게 작은 단검을 건네주며 이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즈는 우혹의 숲을 건너 곧장 파로로 향하였으나 그 나라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고 모두 향락에 빠져 있었기에 파로의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이에 졸지에 불황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즈는 반드시 전쟁 영웅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고 결심하며 파로의 왕국에 출입하기 위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戦いをやめろと
命令があれば一糸乱れず勇敢に戦った兵士というのは過去の幻です。それをもう一度立て直せばよい。お前ならやれるのではないか。待ってください。俺はこの戦いをやめろと言っているのです。イサを手に入れるのだ。国王の命令は天の声だぞ。お母様、お願いがあるのですが。なんでその話？プリンスジルと結婚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そうなればイサとパロは一つになります。戦う必要もなくなります。ジルとどんな約束をしているのか知りませんが、とても信用できません。私もそう思う。何十年何百年も続いた約束でさえ破る国です。みんなおかしいわ。いつからこんなに戦争が好きになったの？責任はパロにあります。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던 지르와 아나스의 노력에도 란슬로와 기네비아는 각각 전투기 세대와 정찰 비행선을 내보내며 중간 지점인 사키 마을의 앞에서 교전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의 병사들은 뛰어난 전술로 전투기 한 대를 추락시키는 것에 성공하지만 머리에 화살을 맞은 파로의 병사가 이사의 비행선을 향해 돌진하면서 두 비행물체가 추락과 동시에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첫 교전은 파로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나 겉으로 돌아오던 그 생존병사가 전투기의 착륙 실패로 비행기지 전체를 불태워버리면서 파로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란슬러는 군사력이 약한 이사가 자신들 몰래 전쟁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풍요로운 자원을 지닌 이사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참아왔으나 이번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이사를 점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지르가 계속 자신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란슬러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품속에 칼을 빼내들고, 이에 지르는 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칼을 빼앗았다가 그만 실수로 란슬로의 복부를 찔러버리며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 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들과 어머니의 압박에 결국 지르는 이사 침공 작전의 사령관을 맡게 되며 그런 자신의 상황을 전서구를 통해 아나스에게 전달하고, 그러나 장난치던 파로의 보초병들이 총으로 그 비둘기를 쏴버리면서 지르의 편지 또한 그대로 묻히고 맙니다. 그리하여 지르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가 파로의 지휘관이 되었음을 알게 된 아나스는 전쟁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연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 또한 몸져놓은 어머니 대신 이사의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이에 이사의 병사들이 모두 마을을 비운 사이 파로는 수문의 감독관과 친분이 있던 이지를 투입하여 그에게 만조 시간대에 수문을 모두 열도록 지시합니다. マーリン、荷物をまとめて避難するんだ。一緒に逃げよう。私は村にいます。イズーとの約束です。命を失ってしまったら何にもならないだろう。イズーは必ず帰ってきます。その時私がいなかったら裏切ることになります。とにかく逃げ出せるようにはしとくんだ。イズーがいつ帰ってきてもいいようにね。ありがとう、トレル。ピラーナ、あっ！町の門はどうした？みんな大聖堂へ集まっとる。じいさんも行ってこいよ。俺に任しとけ。頼んだぞ、イズ。ああ、誰が来てもびくともしねえさ。한편 파로군과 교전하던 아나스는 자신들의 병사들이 엄청난 전력 차이로 인해 모두 죽어나가는 것을 발견하니 마지막으로 지르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자신들의 미래 장소였던 의혹의 숲을 찾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둘 다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이었기에 퇴각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못합니다. イサはパロに裏切られ、私はあなたに裏切られたわ。もし亀裂を深めないうちに収めたいなら過ちを認めて撤退すべきだわ。このまま引けばパロが負けたことになる。あなたは勇気がないの。パロの歴史が俺を押しつぶそうとしているのだ。儚いものね、約束なんてただの言葉遊びだったのかしら。いや、俺は真剣だった。でも今の私たち、
戻れない。イサとパルのどっちが勝ったとしても、私たちには帰るところなんてないのよ。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사를 수장시킨 공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이즈는 마린과의 약속도 잊은 채 바로에서 석 달 동안 매일 잔치를 벌이며 향락에 젖은 생활을 이어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파로의 왕비 쿤도리는 군사들을 지휘했던 지르가 행방불명된 뒤 홀로 전쟁 영웅인 척하는 그의 모습에 몹시 불쾌함을 느끼며 카일에게 당장 이즈를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카일로부터 이즈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객 살렘은 그가 잠든 사이 끈으로 목을 조르려 했으나 이즈가 재빨리 목에 묶인 끈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실패해버리고, 이에 그는 파로 왕국이 이용 가치가 사라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곧장 마린이 준 단검을 챙겨 사키 마을을 향해 도망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장시킨 이사의 마을을 보게 된 이즈는 유령선의 부름에 수많은 붉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에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뒤늦게 마린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イズ本当に帰ってきてくれたのね。マリン、許してくれ。あんなに約束したのに俺は約束を忘れ、残ったものはこのお守りだけだった。何もなくていいのよ。約束を守ってくれたんですもの。よく待っててくれたな。もうとても生きてはいないと思っていた。あなたを信じていましたから。もう二度とお前から離れないからな。約束する。ありがとう。でも私、幽霊船が呼んでいるわ。マリン、お前。これで思い残すことはないわ。約束を果たせたんですもの。マリンマリンマリンバンボー、船長変われ。イズ、ダメよ。あと半年で10年。それまでバンボーは絶対に船を降りないわ。俺が変わるって言ってるんだ、ドルイド。そうすればお前だって彼に会えるんだぞ。待ち続けるわ。ずっとここでやっとあの人の気持ちが分かったの。 사실 마리는 파로와 이사의 전쟁에서 이미 숨진 뒤였으나 이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혼으로 남아 집에 머무른 것이었고, 이에 이즈는 아내만은 자신의 곁에 남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녀 또한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음을 알게 되며 출세를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이즈는 마린과 함께하기 위해 유령선의 선장이 되려 하지만 드루이드의 말을 통해 반보우가 10년이라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어느덧 석상이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유령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 반년을 더 기다리기로 결심한 이즈는 좋은 기억만을 남겨준다던 윈다리아의 나무 아래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윈다리아는 끝을 맞이합니다. 윈다리아는 3부작 각본의 소설판을 원작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내용에 조금씩 각색을 더해 주인공들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하였고, 특히 소설에서 동반 자살이었던 지르와 아나스의 죽음을 애니에선 아나스가 먼저 지르를 죽인 후에 뒤따라가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그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기에 적국의 지휘관을 살려줄 수 없었던 사정까지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약속이며 작중에선 파로와 이사의 상호 불가침 조약, 지르와 아나스의 사랑에 대한 맹세, 그리고 이즈와 마린의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반보우의 10년 근로 의무로 총 4가지의 약속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이지와 마린의 약속을 통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하지 않고 출세만을 쫓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며 전쟁을 이용해 부를 얻고자 했던 그가 오히려 그 전쟁으로 고향과 아내를 모두 잃게 된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선 윈다리아의 영웅이란 제목으로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으나 워낙 애니의 내용이 비극이었기에 전체적인 각색이 이루어졌던 미국 편집판으로 더빙되었고 특히 초반에 유령선의 설명을 위해 등장하던 어느 노인의 장례식을 먼 훗날의 이지로 각색하여 현재 윈다리아의 영웅이 된 그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르가 아버지인 란슬로를 살해하는 장면과 살렘이 이지를 공격하는 장면 등 자극적인 씬들이 모두 통편집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대사와 장면들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그 후 애니의 처음과 마지막에 노인이 된 이지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고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음을 나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전 연령층에 적합하도록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파로와 이사가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국가라는 점이며 두 나라가 하나로 합치면 무력과 자원을 모두 가진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었으나 란슬로의 탐욕과 기네비아의 불신이 결국 이사를 수장시킨 건 물론 지루와 아나스라는 차기 국왕들을 모두 잃게 하였고 거기다 이사의 경우 지형적 약점인 수문을 전혀 보강하지 않은 것과 평화조약만 믿고 군사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모를 막아줬던 이지에게 제대로 된 포상을 내려주지 않은 것을 통해 기네비아의 안일한 통치를 엿볼 수 있으며 파로의 란슬롯 또한 과거의 영광만을 쫓아 국민들의 복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의 충성만을 바라는 등 잘못된 권리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윈다리아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